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입니다. 저는 신유철입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고 싶은 것은 이게 논란거리가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쨌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해설을 좀 해드릴 필요는 있겠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홍범도 흉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육군사관학교 내에 홍범도 흉상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홍범도 흉상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육군사관학교 충무관 앞에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 이렇게 5분의 흉상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된 거는 이 홍범도 장군이죠. 봉오동 전투라든지 청산리 전투라든지 여러 가지 항일운동을, 독립운동을 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본이 독립운동 세력을 토벌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들이 이제 중국 만주나 이제 소련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소련 쪽으로 넘어간 독립군들, 무장 독립운동 단체죠. 이들에 대해서 소련이 처음에는 오라고 손짓을 해서 그래, 우리나라에 와서 너네가 정비할 수 있으면 정비해 라고 해서 돕는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무장 독립군들의 무장 해제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 다 버리고 너네 투항해, 이거를 소련이 요구한 거예요. 소련이 자기네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쪽 세력하고 손을 잡아서 했는데 그 손을 잡은 사람이 홍범도라는 겁니다. 소련과 손을 잡고 무장 독립군의 무장 해제를 도운 거예요. 그냥 무장 해제라고 해서 무기를 그냥 버린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총을 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2대의 장갑차 그리고 30여 문의 기관총을 앞세워서 무차별 사격을 한 겁니다. 수백 명의 사상자가 일어났어요. 여기에 소련과 손을 잡은 사람이 홍범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레닌을 만나서 항일 투쟁에 대한 논의를 했다. 그렇게 소련에 가서 우리나라 항일 투쟁에 대한 노력을 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그냥 소련군에 가입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아달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소련군이 어떻게 했냐면 한국과의 그런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독립운동 단체들이 거기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랑 어업협정을 맺습니다. 심지어 그 무장해제를 요구한 그 해예요. 일본과 소련은 캄차카반도 연안의 어업권 문제에 대한 회의를 열고 어업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일본이 너네 일본에 유해한 한인 혁명단체 육성하는 거 안 돼. 그들 무장해제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오케이 받아줄게. 그래서 무장해제 요구해서 그 사단이 난 겁니다. 한국 편이 아니에요, 소련이. 그러니까 역사적인 순서를 따지자면 일본과 소련의 어업조약이 먼저고 그때 일본이 무장해제 요구한 거고 소련이 그걸 받아준 겁니다. 그때 홍범도가 소련을 도왔고요. 그 소련을 도운 다음 해 6개월 뒤에 레닌을 만났어요. 홍범도가 레닌을 만났다고요. 그때 레닌으로부터 보상금도 받고 군복도 받고 총도 받습니다. 그거 자랑한 사진이 나와 있는 거고, 홍범도가 레닌을 그 당시에 만났을 때 레닌이 고맙다고 하잖아요. 홍범도가 레닌을 만났을 때 홍범도가 레닌한테 항일 투쟁에 대해서 상의할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편에 서서 무장해제를 시킨 거기 때문에. 홍범도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홍범도는 그 이후로 소련군에 가입을 하고 소련군 대위로 편입이 되잖아요. 레닌을 만난 이후로 홍범도는 독립군이 아니라 소련군으로 가는 겁니다. 6.25 이런 거, 한국전쟁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소련군으로 간 겁니다. 홍범도는 그 이후로 계속 소련을 찬양하면서 산 거예요.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육사 내에서의 홍범도 장군을 독립기념관으로 옮기자고 그 제안한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항일운동, 독립운동을 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소련군으로 전향해서 소련군으로 살아온 사람한테 국가의 충성을 맹세해야 하는 육군 생도들에게, 육사 생도들에게 홍범도 흉상을 앞에 두고 그 충성을 맹세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그 이후로도 독립군으로 시작해서 독립군으로 끝낸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국가에 충성하고 오로지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흉상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도 홍범도 흉상만 이전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같이 있는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 이런 분들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두고 홍범도 흉상만 독립기념관으로 가져가자는 겁니다. 지금 뭐 이상한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홍범도 장군이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육사생도 앞에는 두지 말자. 그는 나중에 소련군이 되었으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홍범도 장군이 지난 문재인 정권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군과 광복군의 활동을 육군 사관학교에서 우리 군의 역사적인 출발점으로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 그러면서 홍범도 장군을 그때 세운 거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 세운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는 홍범도 장군이 독립군 총사령 역할을 했으니까 그래서 홍범도 장군을 앞에 두고 독립군과 광복군을 부각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광복군의 창설일인 9월 17일을 아예 국군의 날로 만드는 건 어때? 라는 제안까지 해버립니다. 그래서 국군의 날이 처음에 문재인이 대통령 할 당시에 9월 17일로 바뀔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군의 날을 왜 10월 1일로 했는지 아시나요? 단순히 행정적으로만 봤을 때는 6회 공군 중에서 마지막으로 공군이 독립해서 6회 3군 체제가 완성된 날이 10월 1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10월 1일이라는 기념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한국전쟁에서 육군 3사단이 38선을 돌파한 날이 10월 1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대한민국 국군이 38선을 통과한 날이 그래서 북으로 치고 올라간 날이 10월 1일이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한미 상위 방위 조약도 10월 1일에 체결을 했고요. 10월 1일은 육해공이 만들어진 날이기도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런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것들 대북 관계를 좀 더 흐려보려는 노력들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광복군 창설일도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10월 1일이 갖는 의미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날로 정한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에 와서 야 그거보단 이게 낫지 않아? 그래서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뭔가 기념비적인 무엇을 흐리려고 했던 건 아닐까? 이 문재인 요때 독립군으로 활동했던 홍범도 장군을 거기에다 넣으려는 것 굳이 그것도 우리가 좀 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독립기념관에 넣으면 됩니다. 독립기념관에 넣어서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공로를 거기서 우리 국민들이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국가의 충성을 맹세하는 육사생도들이 보는 것보다는 그게 낫죠. 문재인 대통령 때 뭔가 잘못 끼워진 단추를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맞추려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바꾸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몇 가지만 이 설명을 넣어드린 거고요. 판단은 또 국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